새 아이를 키우면서 네. 내가 그래도 이거는 좀 잘했던 것 같다. 아, 그거는 돌이켜 보신다면요? 네. 요즘은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신이 잘 나와서 직윤으로. 네, 가자마자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 노력 같아요. 가자마자 전교 1등을 했어요? 네, 전교 1등을 와. 했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떤 일이든지 다 좋은 것만은 없고 또 나쁜 것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미리 좀 과학 같은 거는 선행이 된 상태였기 그랬을 것 때문에 같아요. 돌아와서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 지금 네. 이 선택에 대해서는 본인은 만족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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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학교 들어와서도 서울대 들어와서도 그런 이제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 일반고 나온 학생들이 처음에는 이제 너무 부진하죠. 왜냐면 이제 해온 게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대학도 선행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학기를 거듭하면서 나중에 결국 그 교수님께 인정을 받는 거는 영재고 나왔거나 뭐 과고 나와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학생들도 다 섞여서 똑같이 평가를 받아서 연구자는 연구자로 남고 뭐 사회에 나갈 사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어쨌든 교육을 받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이제 어떻게 노력하냐에 따른 거지, 영재고 나오고 과고 나왔다고 해서 대학교에서 무조건 우위를 차지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셋째도 같은 경우 내신을 워낙 잘 받아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 더 잘했고 예. 그 학생은 또 고등학교 때 좀 더 더 잘했고. 그런데 중간에 이제 그러면 일반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네, 지역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였고 그 학교도 사실 이 동네에서는 많이 안 가는 학교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네. 막내 아이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 왜 중3 때 지역구에서 우리 지역구에서 뭐 하나 쓸 수 있고 또 네네. 뭐 타 지역에서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인데 여러 개 학교를 쓸 수가 있잖아요. 네, 지망이 지원을 있죠. 예. 뭐 일지망, 이지망, 산지망인데 거기서 일지망으로 했던 학교가 일단은 저는 이제 대학 가기 좋은 덕목을 갖춘 학교를 찾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교생 수가 많고 왜냐면 그래야지 그 1등급이 예. 예를 들어 1등급 예, 받는 학생 수가 많은 많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전교 학생 수가 많다. 네. 그리고 일단은 서울대 연고대를 그래도 뭐 몇 명씩은 간다. 예, 1년에 매년. 예, 매년 빠지지 않고 뭐 대여섯 명 이상 간다. 그런 거. 그다음에 그 학교만의 내세우는 특장점이 있다. 그런 소문 우리 구에서 예. 그래도 이 학교가 제일 중3 때 되면 막 엄마들 뭐 알아보시잖아요. 학교 설명회도 예. 다니시고 뭐 자사고 설명회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런 자사고는 저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지역 자사고 특히. 그러니까 전국 자사고는 뭐 유명한 데들 몇 군데 있잖아요. 그런 거 한 번은 초등학교 때는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애들이 컸을 때는 전국 자사고가 그렇게 그러니까 지역 자사고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일반고에 비해서는 것 같다고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전사고도 생각을 안 하시고 네네. 경쟁을 네. 학습적인 부분에서 좀 활용을 하셨어요? 경쟁은 예. 계속됐죠. 네. 우리가 조장을 하지 않아도 예. 그 경쟁은 근데 둘이 너무 잘해서 졸업할 때까지 아마 지금도 아마 계속되고 있을 거예요. 이번에 마련한 이 코너가 다시 네. 아이를 키운다면 네. 선배 부모님한테 경험담을 좀 듣는 네. 코너인데요. 저희만의 공식 질문을 좀 몇 가지 네. 준비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네.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새 자녀를 키웠을 때 가장 어머님만이 내세웠던, 간직했었던 키워드 하나만 꼽아주신다면요? 그러면 궁리를 했습니다. 저는 궁리요? 항상. 네, 궁리. 어떤 의미의 궁리일까요? 궁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 문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키우다 보면 막막한 네. 순간에. 근데 저희는 아이들도 3명이고 둘이 또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 즉흥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뭐 어떤 학원 설명회 갔는데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엄마들 예, 뭐 바로 지원서 쓰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좀 부담이었죠. 애들 3명이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그렇고 여러 가지 또 큰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효율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슨을 하면 자꾸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어떻게 재수가 좋게도 운 좋게도 선생님도 굉장히 효율적인 효율적으로 티칭을 해주시는 분을 또 만났고 그러면 이제 아이도 뭐 운이 좋았던 거고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어떤 비용을, 그러니까 입소문을 예. 별로 저는 그렇게 따르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럼 어떻게 찾으셨어요? 레슨을? 선생님을요. 네네. 선생님은 아마 이제 예체능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을 이제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데, 선생님을 아무리 이제 뭐 실력이 좋으시고 유학 갔다 오시고 뭐 했다고 해도 그 지금의 우리 입시를 감당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예. 지금 입시 바운더리에 계신 분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도 물론 그랬었고, 예. 어떤 말씀이냐면은 뭐 예중이나 예고를 지금 강의를 나가시는 분들, 네, 네, 예, 네.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한 몇백 명 되실 거예요. 아마 리스트 뭐 예중이나 예고도, 지금 예중도 여러 개 이제 생겼잖아요. 지방에도 생기고 뭐 여러 개 생기고 서울에도 이제 여러 개 있는데, 그 리스트에 있으신 분 적어도, 왜냐면 그래야 그래도 입시 현장을 네, 아시니까. 그렇죠. 네네네. 네. 입시는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교수님들이 매기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교수님들 바운더리에 그래도 가까이 예. 있던 분들을 좀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예. 항상 이렇게 심사숙고를 했었어야만 됐던 것 같아요. 그 심사숙고는 어머님인가요? 아니면 가족 다 같이가요? 같이죠. 아이들이랑도? 네, 같이. 그래서 그런 습관들이 이제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그렇게 예를 들어 뭐 선택을 해야 된다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는 당연히 모든 어머니들이 아마 오랫동안 고심을 하실 거예요. 특히 뭐 유치원을 어디 보내야 네네. 되냐, 뭐 중학교를 어디 보내야 되냐, 고입, 대입, 무조건 그런 입학에 관련된 건 아마 뭐 1년에서 3년은 다들 고민을 하실 텐데, 우리는 조금 좀 작은 것까지 좀 이렇게 식구들과 많이 나누는 편이었어요, 아이들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네. 여기 이렇게 했을 경우, 이렇게 했을 경우, 또 다른 방법을 했을 경우 해보고 그러면 가장 좋은 그 단점,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부작용 내지 걱정되는 부분도 네네. 아이들한테 공유를 하셨어요?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예. 본인이 또 원하지 않는 건 아예 이제 시도를 안 했던 거고요. 본인이 원하고 우리도 좋다, 이거 한번 시도해 보자. 하지만 뭐 비용이 얼마 많이 들어. 그러면 일단 시작은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항상 이제 우리는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학원이나 과외나 이렇게 주변에 그런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네네.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아서 다른 연구하고. 어머님들이랑도 좀 모임이 좀 있으셨어요? 정보를 얻는 소스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우리 큰아이 때는 참 그런 모임들이 많았는데요. 네네.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한테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모임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모임들은 저학년 때 많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네. 새아이를 키우면서 네. 내가 그래도 이거는 좀 잘했던 것 같다. 그거는 돌이켜 보신다면요? 네. 요즘은 조금 해당이 안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은 또 배달 음식들이 너무 잘 돼 있고, 예. 또 밖에서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식단일 수 있어서 그럴 수도 요즘은 있죠. 그런데, 네. 저는 굉장히 집밥을 열심히 했어요. 집밥을 열심히 했어요. 네. 왜냐면 그게 건강과 영양뿐만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보면 초등학교 한 고학년만 돼도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집 아이들은 또 그랬는데, 잘 부모들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 그냥 문 닫고 딱 들어가면 끝이고 다음날 학교 갈 때까지 안 나오고 뭐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집밥을 통해서 뭔가 그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학교 생활, 아무리 엄마가 준비를 하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모르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예. 도대체 무슨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대화가 돼야죠. 네. 네. 근데 제가 제일 쉽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집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매개체로서의 역할. 그럼 거의 삼시세끼를 해주셨어요? 뭐 학교 갔을 때 빼고.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뭐 아니면은 뭐 주말에라도, 아니면은 뭐 한 끼라도, 아니면 간식이라도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리고 저랑 전화 통화로 말씀 나눴을 때는 네. 아이들 공부할 때 그래도 늘 옆에 있으려고 노력했다. 같은 이제 맥락인 것 같아요. 예. 이제 시험 때는 워낙에 이제 그 수시 자체가 학교 시험이 중요하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3년 내내 시험인 거죠. 두 아이가 또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공부를 직접 제가 뭘 봐줄 수는 당연히 없는 예. 거지만 같이 이제 마음을 같이 하는 거죠. 밥을 같이 먹고
또 간식을 준비하고 시험 기간에도 네. 하면서 옆에 있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시험을 응원한다. 그런 이제 표현으로 저도 이제 밥을 주는 거죠. 따로 네. 일은 안 하셨죠, 아이들이 제가 클 때? 아르바이트는 조금씩 했어요. 하셨어요? 네. 3명 키우는 동안에는 힘들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뭐 쭉 3명이다 나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 예. 이런 건 못했지만 네.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예. 네. 그럼 반대로 좀 아쉬웠던 점,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이것만은 돌아간다면 좀 하고 싶다. 큰아이의 경우 너무 그 무분별하게 사교육을 그런 소문들 제가 또 경험이 없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게 좋다 하면 또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게 좋다 하면 저것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첫째 때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음악도 막 여러 개 해야 되고 막 그런 것을 깊이 있고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아까처럼 좀 궁리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또 너무 경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본인 입으로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 여러 너무 많이. 가지를 그래서 좀 예. 오히려 혼돈을 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좀 주변의 엄마들 옆집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자.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주관을 가지고 다시 한다면 진짜 완벽하게 할 것 같아요. 수시이다 보니까 등수가 중요하고 3명 다 수시인 거죠. 네네 예. 3명 다 수시입니다. 등수가 중요하고 학교 점수가 중요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마음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아이들 입장에서 이해를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좀 다그치고 틀렸어 하나? 뭐 이런 뭐 몇 개 틀렸어 뭐 이렇게 되고 시험 보고 오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조금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저는 안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좀 기회를 미안해가지고 물어보시죠. 그랬는데 좀 너무 다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좀 정서적인 거, 마음적인 거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대학 갈 그래. 때까지. 예.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많이 했거든요. 예. 그거 대학 잘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가장 자주 하셨던 멘트가 그거는 뭘까요?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우리 남편이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 잘 되자고 하는 거야. 근데 어렸을 때는 조금 애들 이게 무슨 말은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았고요. 중학교에 됐을 때는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니 어머님이 해주셨던. 저도 같이 아이들한테 저는 항상 그거죠. 뭐 오늘 뭐 어땠어? 학교 같아서 오늘 어땠어? 예. 밥 이제 밥 차려주시면서 먹이면서 밥 먹고 나면 사람이 조금 기분이 이제 그렇죠. 좀 풀어주죠. 릴렉스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오늘 하루 어땠어? 뭐 그러면 기분 나쁜 날은 이제 단답형으로 대답이 나오고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놔두세요? 저도 기분이 좋을 때 놔두는 거고 저도 이제 조금 약간 예민해 있을 때는 더 파고 물어보다가 좀 이제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대입을 위해서 3명 다 워낙 영문대에 갔기 때문에 대입을 위해서 어머님이 도와주셨던 부분 한 가지만 더 짚어주신다면요? 대입을 위해서는 정보죠. 정보. 여러 가지를 많이 접하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혼자 좀 노력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럼 서치를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으로도 하고 제가 학원은 많이 안 보냈지만 학원 설명회는 열심히 갔어요. 왜냐하면 학원 설명회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자주 간 건 아니고요. 꼭 필요한 순간 예를 들어 중학교 때 그러면 입시 제도가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 입시 제도가 바뀌었을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그다음에 고2에서 고3으로 갈 때 그럴 때들은 내가 뭔가 하나를 더 알고 있으면 그게 또 좀 그 경쟁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학원 설명회를 많이 갔어요. 필요할 때는. 지역에서 워낙 유명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다 잘 간 케이스가 드문 생각보다 것 같은데. 묻는 엄마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많이 알려주실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고3 때는 왜냐면 아이 셋째 아이 학교에서도 직윤을 썼고 얘도 직윤을 썼기 때문에 둘이 이제 직윤을 우리 같이 이제 면접을 보러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이제 너희 오빠는 너희 동생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너희 동생은 어떻게 됐어? 너희 오빠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순간순간 좀 궁금증이 들고 막막한 순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럴 때 선배 부모한테 노하우를 듣고 싶은 이런 니즈가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끝으로
오늘도 막막함을 느끼는 후배 부모님들을 위한 어떤 네. 조언이 좋습니다. 마지막 멘트를 좀 해주신다면요. 여태까지 이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구나 다 같은 입장일 것 같아요. 중학교, 뭐 유아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항상 그때에 맞는 고민들은 항상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좀 이렇게 급하게 결정하시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검증되지 않는 사실들, 예를 들어 뭐 소문들, 엄마들의 너무 소문들, 많죠. 예, 네, 네. 그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사실 대학은 원하는 인재는 많이 준비된 인재를 원하진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부할 자세가 돼 있는 학생들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든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 또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홈페이지에 자신이 다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에 나오는 거 말고는 다른 것들은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네. 그다음에 맞아요. 옥정을 좀 가려야 되죠. 그리고 본인의 아이들은 본인이 제일 엄마가 또는 아빠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하는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답답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책을 읽어. 요즘은 참 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도 그런 말을 했는데 책에서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여러 개 성공을 하게 됐대요, 본인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들, 자기가 궁금한 모든 것들을 책에서 많이 알게 돼요. 요즘에는 뭐 육아에 관한 책들도 많고 입시에 관한 책들도 많고 하니까 책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유튜브에서도 좋은 정보, 여기 또 교육대 기자 같은 그런 좋은 정보를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첫 번째 주인공으로 함께 해주신 임효숙님의 조언이 많은 분들께 귀한 조언으로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코너에서는요, 자녀 교육의 성공 노하우를 나누고 싶은 선배 부모님들의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을 통해서요, 사연 신청할 수 있는 양식 올려놓을 테니까요, 많이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